자,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가보자.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보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데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서 우리가 기호로는 P, B바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은 P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분해 PA 교 B, A와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전교생이 총 100명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거고, 또 안경을 낀 학생과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 이렇게 전교생이 100명이 있다고 볼게. 그럼 안경 낀 남학생이 70명, 끼지 않은 남학생이 30명, 그래서 100명. 그리고 안경 끼지 않은 여학생, 낀 여학생이 60명, 끼지 않은 여학생이 40명, 그래서 100명. 그러면 전체 200명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안경 낀 학생은 총 130명이고 안경 끼지 않는 학생은 70명. 그래서 이렇게 보든 200명이 있는 학교인가 봐. 자, 그럼 여기서 확률을 만들어 볼 텐데 어떤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놓을 거냐면 전체 2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그 사건을 A 사건이 될 거고,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낀 학생을 뽑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PA라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결국 A라는 사건의 경수, 그냥 전 사건의 경수분의 A 사건의 경수가 될 거고, 전 사건은 총 200명 중에서 뽑게 되니까 200분의, 그리고 A 사건이 남학생인 경수는 10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B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 사건의 경수분의 B 사건의 경수가 되니까 전 사건 200명 중에 B 사건 안경 낀 학생이 될 거죠. 그러니까 130명. 그래서 20분의 13이 되겠지. 자, 이렇게 그냥 A 사건, B 사건의 확률은 전체 중에서 200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200분의 몇 명, 200분의 몇 명이 될 텐데, 자, 지금 만드는 조건부 확률은 예를 들어 P, B, 바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해석하자면 P, B, 바 A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럼 A 사건이 뭐지? 남학생을 뽑는 사건이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전체 중에서 이미 누굴 뽑아버린 거야? 남학생을 뽑아버린 거야. 그럼 남학생이 뽑혔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때 그 남학생이 B 사건, 안경을 낀 남학생인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200명 중에 남학생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전체 경우수가 200가지가 아니고 100가지로 줄어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로 뭐가 돼버린 거야?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전체 가지 수가 200가지에서 100가지로 줄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A 사건,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 남학생 중에서 누구? 안경 낀 남학생인 확률, 그러니까 전체 7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7이 답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100가지라는 건 결국은 뭐죠? 바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NA분의 이 70은 뭐죠? 바로 남학생인 안경 낀 남학생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사건과 B 사건의 교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 B 바이는 경우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네 둘 다 뭐로 나눠버리면? 전체 경우수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럼 뭐로 바뀌어요? 둘 다 PA분의 PA 교 B로 바뀌어서 이렇게 확률인
이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따지고 볼 게 무엇이냐면 벤 다이그램을 한번 보여볼게. 자, 전 사건 S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0명이죠, 전교생이. 그리고 A 사건과 B 사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사건은 지금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일 거고 경우의 수가 100가지, 그리고 B 사건은 안 겪인 학생이 뽑히는 거고 경우의 수가 130가지가 될 거야.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PB라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전체 200가지 중에서, 다시 말해서 전체가 뭐가 돼버려? 요 표본 공간 S가 전체가 되죠. 그 전체 중에 A 경우수가 몇 개, B 경우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라서 그냥 확률들은 전체 표본 공간이 분모가 오는데,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되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해버리는 순간 전체가 표본 공간에서 어떻게 줄어버려? 요만큼. 바로 A 사건의 경우수, 여기 파란 부분이 분모로 와버려요. 전체 가지가 200개에서 100개로 줄어버렸죠. 바로 A 사건이 뭐 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가 줄어버리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럼 이 파란색이 전체인데 그 중에 B 사건은 어디죠? 여기밖에 없지. 근데 이 빨간 부분이 정확히 어디야? A와 B의 교사건의 경우수인 거지. 그래서 A 경우수가 전체가 되면서 그 위에 분자는 A 안에 있는 B 사건, 다시 말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수가 된다는 거야. 당연한 게 전체 교군과 A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A 바깥에 있는 B 사건,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A 안에 있는 B 사건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유는 A 사건이 이미 일어나 버려서 전체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조건부 확률 정리였고, 지금 이 부분은 101페이지에 있는 참고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고요. 조건부 확률은 뭐가 바뀐다? 전체 경우수가 바뀌어버린다. 왜? A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게 확실시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차이점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03페이지 문제는 그냥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하나에다가 우리가 전에 덧셈 정리 배웠던 공식, 예를 들어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덧셈 정리 공식,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자, 그럼 필수예제 1번부터 가보자. PA는 5분의 2, PB는 2분의 1, PB바 A가 4분의 3일 때 문제에서는 P, A 여교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얘를 보면서 떠올라야 될 게 드모르간 법칙이죠. 그러면 이 확률은 A와 B의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의 확률이 될 거고,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에서? 전 사건의 확률인 1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구해보니까 결국에 우리 누구만 구하는데? 합집합의 확률만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합집합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에 배웠던 덧셈 정리 있죠?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고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을 빼면 될 텐데, 자, 두 사건은 이미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고, 누가 없지? 교사건의 확률이 없죠. 그럼 이 교사건의 확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요? 조건부 확률을 안단 말이야. 그럼 조건부 확률을 여기다 써보자. P, B 바 A는 누구 분해죠? PA분의 PA 교 B가 되는데 그게 얼마래? 4분의 3이래. 자, 그럼 양변에 누구를? PA를 곱하자. 그럼 PA를 곱해서 없어지는데 PA가 얼마죠? 5분의 2니까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계산하면 10분의 3이 되죠. 누구의 확률이? 교사건의 확률이 10분의 3이 될 거야. 자,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해볼게. PA 5분의 2 더하기 PB는 2분의 1 그리고 10분의 3까지. 그럼 전체를 10으로 통분했을 때 4 더하기 5 빼기 3이죠? 그래서 10분의 6. 다시 말해서 5분의 3이 누구의 확률? 어디죠? 합집합의 확률이 합사건의 확률이 될 거고, 자, 얘가 5분의 3이니까 1에서 빼면 전체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필수예제 1번에 2번. A 사건의 확률이 0.2고 B 사건의 확률이 0.4 그리고 A와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5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바 B의 확률인 거죠. 자, 지금같이 이 반은 밑으로 오죠. P, B분의 위의 분자는 두 사건의 교사건의 확률. 자, 보니까 P, B는 0.4야. 그러니까 0.4분의 교사건의 확률만 위에다가 올려주면 될 텐데, 교사건을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얘를 잠깐 한번 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을 쓰면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0.5인 거죠. 그럼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냥 합사건의 확률도 얼마? 0.5라는 거겠지. 1에서 0.5를 빼면. 자, 그럼 얘랑 이 둘을 가지고 덧셈 정리를 이용해보자. 자,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교사건의 확률이 될 텐데, 자, 얘가 0.5고 0.2 더하기 0.4 빼기 x인 거죠. 자, x가 1로 넘어가고 0.6 되는데 넘어오니까 0.1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누구? 교사건의 확률이 0.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주면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자, 전에 했던 드모르간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덧셈 정리 공식,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주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10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104페이지 그대로 조건방률을 따라줄 텐데, 조건방률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자, P, B 바 A는 어떤 확률이라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 그랬고, 우리가 P, A분의 P, A 교 B다 라고 외워놨었죠. 자, 그럼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N, A분의 N, A 교 B.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수로 나누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푸는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확률로 푸는 문제. 그럼 어떨 때 이 확률로 풀고 경우수로 푸는지 두 개를 보자면, 자, 얘는 예를 들어 명수, 몇 명인지 또는 개수, 이렇게 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푸는 게 편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퍼센트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확률로 푸는 게 편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같이 필수예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를 보니까 A학급과 B학급이 있고, 안경을 쓴 학생,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이렇게 있네. 16명, 9명, 4명, 21명. 그래서 20명, 30명, 25, 25, 그래서 50명이 있는 학급이 두 학급이 있나 봐.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 끝에를 읽어보니까 두 학급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낀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은 이라는 거죠.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는 A 사건이 뭐죠? 안경을 쓴 학생을 뽑았을 때라는 거니까 A 사건이 안경 쓴 학생을 뽑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때 어떤 사건의 확률?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B 사건이 A학급 학생을 뽑는 사건의 확률,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P, B바 A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경 쓴 학생을 뽑았을 때 A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이라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명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NA분의 NA 교 B로 따져서 NA가 뭐죠? 안경 쓴 학생을 뽑았을 때 그랬으니까 전체는 50명이었지만 이미 안경 쓴 학생이 뽑혔기 때문에 안경 쓴 학생 몇 명? 20명 중에서 그 20명 중에서 안경 썼으면서 어떤 학생? A급 학생. 즉 안경 쓴 A급 학생은 16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16,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었지만 안경 쓴 학생이 뽑혔다고 해버렸으니까 50명에서 몇 명으로? 2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 20명 중에서 어떤 학생? A학급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 문제였다. 자, 그럼 104번에 136번을 한번 잠깐 보자. 104페이지에 13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퍼센트로 나와 있죠. 그럼 퍼센트니까 확률로 봐주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였다는 거는 A형 학생을 뽑을 확률이 0.5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를 100으로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비율로 바꿔준 거죠. 그럼 A형 학생인 남학생, A형인 남학생이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였다라고 한 소리는 A형 남학생은 전체의 40%, 그 확률은 0.4라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라는 게 얘가 전체인 거고 그 A형이 남학생이었을 확률은 얘인 거니까 0.5분의 0.4가 되겠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PA분의 PB가 됐다는 거야. 이유는 얘네들이 비율로 바뀐 확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퍼센트나 비율이 주어졌을 때는 확률 공식을 쓰고 그냥 명수나 개수가 주어졌을 때는 경수로 풀어준다까지. 자, 정리를 하고 그러면 10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101페이지에 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확률 곱셈 정리 공식은 우선 가기 전에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 조건부 확률과 이 교사건의 확률에 해석을 못해요. 비교를 못해서 엄청 헷갈려 하거든. 자, 우선 조건부 확률은 방금 전에 했었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이렇게 보자면 주인공 사건은 누굴까? 바로 B 사건이 되는 거죠. 주인공 사건은 어디 있는 거야? P에 가까이 붙어있는 얘가 주인공 사건인 거야.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A를 가리고 결국 P, B예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다만 앞서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는 것 뿐인 거지. 어쨌든 주인공 포커스는 조건부 확률은 B 사건에 맞춰져 있고 교사건은 해석이 달라요. 이 교사건은 어떤 해석이 일어나냐면 A 사건과 그리고 B 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교사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A 사건, B 사건 둘 다예요. 왜냐? 둘 다 모두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두 사건 모두가 포커스가 일어나는 거고 조건부 확률은 이미 A 사건은 일어난 거고 그때의 B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만 보자는 거야. 자, 요 구분 잘 해주시고 그럼 둘의 차이점은 이 교사건은 이미 A 사건이 일어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는 거고 이 조건부 확률은 이미 A 사건은 일어나 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B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만 보자는 거야. 자, 이 차이 꼭 구분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게.
자, 우선 조건방률에서 곱셈 정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양변에 누구를 곱해? PA를 곱해요. 그럼 여긴 PA 곱하면서 어떻게 돼? 약분되면서 누가 남아? 바로 교사건의 확률이 남겠죠. 그럼 누구도? 얘도 곱해야 되잖아. PA 곱하기 PB가 A가 될 거야. 즉 여기랑 여기에 둘 다 뭘 곱했어요? PA를 곱해서 만든 게 바로 얘가 곱셈 정리 공식이야. 자, 그러면 얘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주냐면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바이다 이렇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외워야 돼? A 사건과 B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요. 우선 처음에 1단계는 이거야. A 사건과 B 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다시 말해서 PA에다 PB를 곱하는데 A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자, 요게 포인트. 근데 요것도 아니고 쌤이 요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하냐면 다시 여긴 똑같아요.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A 사건과 B 사건은 지울 거예요. 바로 앞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 줄 건데 그 뒷 사건은 어떤 확률? 앞 사건이 일어났다고 앞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웁시다. 다시 한번 A,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결국에 두 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은 그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을 각각 곱하는 거야. 근데 앞 사건은 이미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데 뒷사건의 확률은 앞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났다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뒷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왜 선생님이 이 A, B라고 표현을 안 했냐면 앞사건, 뒷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누구를 A로 놓고 누구를 B로 놓을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A 사건을 앞사건, B 사건을 뒤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부터 한번 얘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문제 두 가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다 조그맣게 쓰고 한번 가보자. 다시 A와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A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앞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뒷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인데 앞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했어서 자, 그럼 10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05페이지는 여기는 없지만 우선 잠시만 오케이. 105페이지의 필수예제 3번으로 그냥 하나로 갈게요. 자, 바로 갑시다. 자, 보게 되면 지금 주머니에는 어떤 공이 있어? 흰 공이 6개 그리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개씩 몇 번? 2번을 뽑는데요. 한 개씩 뽑아야 돼. 2번을. 그렇게 뽑았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공 모두 흰 공일 확률이야. 자,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자, 두 공을 모두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도 흰 공을 뽑고 또 두 번째 뽑을 때도 흰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은 2번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뽑기와 두 번째 뽑기.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문제 맨 끝에 보니까 단 뭐라고 돼 있죠?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얘가 매우 중요해.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 사건이 몇 개라고? 2개라고. 첫 번째 뽑고 또 두 번째 뽑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두 공 모두 흰 공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A 사건이 앞 사건이니까 첫 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을 뽑는 사건 그리고 B 사건은 뒷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몇 번째? 두 번째 뽑았을 때에도 흰 공을 뽑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A 사건, B 사건을 이렇게 둔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두 공 모두 흰 공을 뽑아야 된다는 건 첫 번째도 흰 공 뽑고 또 두 번째도 흰 공을 또 뽑아야 되겠죠. 연달아 이어서 두 개를 모두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사건의 확률은 P, A, Q, B. 다시 말해서 앞에서 흰 공 뽑는 사건과 첫 번째, 두 번째 흰 공 뽑는 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앞 사건의 확률. 첫 번째 흰 공을 뽑았을 때 확률에다가 누굴 곱해달라? 뒷사건 확률. 두 번째도 흰 공 뽑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일어났을 때? 앞에서 흰 공을 뽑았을 때 그때의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을 곱해달라는 거죠. 자, 요게 포인트. 자, 그럼 이제부터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총 10개의 공이 있어요. 10개 중에서 한 번을 처음 뽑았을 때 어때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되죠. 첫 번째 흰 공 뽑는 사건. 그럼 10개 중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10분의 몇 개? 6개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누굴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흰 공 뽑았을 때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잘 봐.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흰 공을 뽑아버리면 흰 공이 몇 개가 돼버려? 5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는 그 확률이 바로 앞에서 흰 공 뽑았을 때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인 PBA가 되는 거예요. 9개 중에서 몇 개밖에 없어, 흰 공은? 5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흰 공 뽑았을 때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은 9분의 5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앞에서 뭐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자, 그럼 두 확률을 곱해보자. 약분해서 2가 되고 약분해 3이 되고 그리고 약분하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첫 번째도 흰 공을 뽑고 두 번째도 흰 공 뽑는 두 공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이게 A 사건과 B 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우지 않는 이상 A 사건과 B 사건을 놓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포인트냐면 A 사건은 앞 사건으로 두고 B 사건은 뒤 사건으로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 한 개씩 두 번을 뽑는다고 하고 있고 또 두 공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앞에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뽑는 흰 공 사건을 A 사건, 두 번째 뽑을 때 흰 공 사건을 뒷사건이니까 B 사건으로 놨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끊어갈게요.